자, 모피질 요약해 봅시다. 이 모피질 같은 경우에는 모질을 결정하는데 모질이란 무엇이냐? 탄력과 강도와 질감과 색상을 모질이라고 한다. 자, 모발의 85에서 90% 정도를 구성하고 있고요. 친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자, 화학적 시술의 작용 부위이기도 하고요. 요 아이들은 주성분이 피질 세포와 세포간 결합 물질인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아이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 피질 세포 같은 경우에는 긴 폴리페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폴리페이드 결합을 조금 설명하자면 마크로피브릴, 마이크로피브릴과 간축물질, 그리고 마이크로피브릴과 프로토피브릴과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는 펩타이드,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아미노산 분자 구조가 있고요. 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가 2개, 3개 정도 모여 있는 것을 프로토피브릴이라고 하고요. 이 프로토피브릴이 모여 있으면 5개에서 11개로 분류가 돼서 마이크로피브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피브릴 한 가닥씩이 모여 있는 것이 매크로피브릴이고, 이 매크로피브릴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피질세포가 같이 모함되어 있으면 비로소 뭐다? 모피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자, 이상 코어텍스 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우리 이제 이 코어텍스 층에 보게 되면 이 마크로피브릴과 마이크로피브릴과 프로토피브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먼저 볼게요. 프로토피브릴이 3분의 실과 같은 것이 새끼줄처럼 꼬여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 프로토피브릴이라고 하는 거고, 이 프로토피브릴이 11개가 중심에 2개, 원주상에 9개가 되어 있는 것을 뭐다? 마이크로피브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이크로피브릴이 여러 개 이렇게 접착되어 있으면 뭐다? 매크로피브릴이라고 한다. 이 매크로피브릴 사이에 뭐가 있다? 간축물질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벌써 이게 지금 뭐냐면 전자현미경으로 100만 배를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맨 왼쪽에서부터 보게 되면 내표피, 외표피, 체외표피, 목표피의 3층 구조가 나와 있고요. 이 3층 구조가 안쪽에 피질세포, 자, 이 피질세포가 모수질, 제일 정중앙에 있는 것이 모수질, 가쪽에 둘러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피질인데, 이 모피질이 뭐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폴리펩타이드, 알파 헬릭스라고 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좌선형 2개, 우선형 하나 이렇게 꼬아져 있는 3개의 모발이, 3개의 폴리펩티드 결합이 만나면 알파 헬릭스상으로 되어 있는 원섬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원섬유라고 하는 것이 10개가 만나면 미세섬유가 되는 거고, 이 미세섬유가 다시 또 만나면 거대 섬유가 되는 거고요. 이 거대 섬유 사이사이에 간축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비로소 모피질이라고 하는 아이로 바뀌고, 이 모피질의 굵기에 따라서 바로 모발의 성질, 형태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 자,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자, 이런 모피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꽉 차 있어요. 피질세포로 꽉 차 있고, 실제로는 아주 밀착되어 있고요. 한 개 세포 직경은 약 2.5 미크론 정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발의 두께를 약 100미크론이라고 한다면 옆으로 40개 정도 줄지어 세울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엄청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피질세포 같은 경우에는 모구부에서 구형인 것이, 동그란 것이 상부로 이동해 가면서 각화돼서 수분이 없어지고 메말라 가면서 둥근 형태로 가늘고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는 피브릴이라고 하는 케라틴 섬유 다발이 가득 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포막은 소실되고 섬유의 다발이 엽건상으로 동그랗게 말린 상태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만든 것이 바로 모발의 모피질이더라. 이 몇백 개가 모여서 피질 전체를 구성하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피질로 피질 전체를 구성하고 있고, 다시 큐티클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모발이다. 됐나요? 맨 안쪽에 모수지라고 하는 이제 김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김밥으로 생각했을 때 김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김이 큐티클이고요. 밥이 모피질이고 안쪽에 들어가는 단무지, 그것이 모수질이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수질을 봅시다. 모수질 같은 경우에는 벌집 모양의 다각형 세포로 존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동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약간은 다른 이야기인 것이, 어린 아이들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모수질이 매우 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지만, 성인인 같은 경우에는 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0.09mm 이상의 모발의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연모에는 없고 연모 이상이 되면 무조건 모발의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틴 함량이 모피질에 비해서 적다. 자,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공이나 공동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증거로 한대기후에 있는 사람들은 요 아이들이 넓고 온대기후에 있는 사람들은 좁더라. 그래서 모수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화학적인 시술을 해가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듈라라고 불리는 이 모수질은 모발의 중심 부분에 속이 비어있는 공동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죽은 세포들이 모발의 길이 방향으로 불연속적으로 다각형의 세포들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약간의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표피나 피질보다 부드러운 케라틴을 형성합니다. 모발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양이 존재하고, 굵은 모발일수록 수질이 존재하고 생모나 유야의 경우에는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축에 따라서 연속적이나 불연속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벌집 모양으로 여러 개의 공기 구멍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공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발에 광택을 줍니다. 자, 모발 내에 이제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아까 모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중에서 펩티드 결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펩티드 결합 같은 경우에는 케라틴 단백질의 주사슬을 이루기 위해서 수백에서 수천 개의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폴리펩티드 결합을 이루고 있고, 가루 결합에 비해서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모발은 가루보다 세로로 쉽게 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기는 플러스, 카르복실기는 음이온,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1대1로 작용하셨을 경우에 상호 정전기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pH 4.5에서 5.5인 등전대 상태에서 가장 결합력이 높고요. 만약에 pH가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결합력이 약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온 결합은 마찬가지로 산성으로 가거나 알칼리로 가거나 양쪽으로 치우치면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온 결합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시스틴 결합을 볼게요. 이 시스틴 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시스틴은 S, 황을 함유하고 있고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2개가 황 사이로 측세결합한 상태로 있는 것이 이것의 특징이고요. 모발의 웨이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결합 가운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결합으로서 기계적인 힘으로 간단히 끊어지지는 않지만 환원제나 산화제에 의한 화학적 작용에 의한 절단 및 연결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자면 환원제에 의한 절단과 산화제에 의한 연결이 쉽게 이루어졌다가 끊어지는 이런 반복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스틴 결합이라는 거죠. 이 시스틴 결합에 있는 황이 바로 여러분들 혹시 머리카락을 태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을 태웠을 때 이렇게 찌꺼기가 남는, 그름이 남는 까만색 점이 되는 그 아이가 바로 이 시스틴 결합의 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발 내 결합 중에 수소 결합이 있는데요. 이 수소 결합은 가로 결합을 하고 있는 폴리펩티드 사슬에 있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력으로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물에 의해서 쉽게 간단히 절단되거나 재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모발이 약간 조금 짧게 느껴졌다가 건조가 되고 나면 모발이 살짝 내려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발이 이제 결합력이 멀리 있다가 건조가 되면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모발이 수축이 아니라 팽창이 되어 있는. 모발은 바꿔서 얘기하면 수분이 있었을 때 수축이 되고요. 수분이 더 날아가고 나면 팽창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관여하는 것이 수분결합이다라고, 수소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결합수에 비해서 결합력이 되게 높아서 모발의 강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물에 의해서 약한 만큼 수가 많기는 한데 결합력 자체는 되게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인장력과 그러니까 모발이 이제 그 끌어당기는 힘,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과 매우. 자, 여러분, 우리 모발의 모간부와 모근부만 봐도 벌써 3시간이 후딱 지나갔다, 그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그 PPT보다는 이 PPT가 조금 더 쉬울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요점 정리를 이제 요때 좀 하시면 좋겠죠? 자, 모간부는 시야로 보이는 모간부와 시야로 보이지 않는 모근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모간부에서 보셨을 때 모발의 맨 최외층에 보이는 것이 표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이 모발의 피질, 모피질이고 코어텍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것이 뭐다? 메듈라라고 하는 모수질이 있고 이 피질과 수질 사이에 모발의 색상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가 있다.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유멜라닌,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페오멜라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의 멜라닌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발이 아주 어두운 색을 띌 수도 있고 조금 밝은 노란색을 띌 수도 있다. 자, 모근부로 내려가 봅시다. 모근부 같은 경우에는 시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세혈관으로부터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세포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동맥,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정맥으로부터 어떻게 모낭에 있는 바로 안에 모유두 세포들이 18가지 아미노산의 공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18가지의 아미노산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모발로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모모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모모세포 안에는 뭐가 있다? 멜라닌 색소와 수질과 단백질 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모간부로 밀어 올라져 가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모발이 자라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피지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게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피지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에서 2g 정도 나오고요.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자, 피지선 이 옆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게 뭐가 있다? 한선이라는 게 있다. 그 한선은 땀이다, 땀. 자, 그리고 기모근이라고 하는 것은 모공의 열고 닫음을 조절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거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모발이라든지 털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모근, 잇모근의 역할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성, 태, 휴, 발 해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재성장기, 신모성장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성장기에 있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 모유도, 그러니까 모모세포들이 모유도 안에 있는 것이 모낭과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을 점점 밀어져 올라가는데 이제 어떻게 밀어져 올라간다? 하루에 0.2mm에서 0.5mm, 그러니까 한 달이면 1에서 1.5cm 정도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더라. 자, 그래서 성장기를 거친 모발들 같은 경우에는 모구의 부분과 이 모유두가 멀어지는 퇴행기를 거쳐서 완전히 아랫부분이 약간 이제 멀어지는 요 휴지기 상태를 이제 지났다가 다시 아랫부분에 모발이 생성이 되면서 윗부분과 멀어져는 져 있지만 또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고 있는 이런 전성장기, 이제 이런 걸 갖다 걸쳐진다. 그래서 모발의 성장은 3등분,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 이렇게 해서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발생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3년에서 5년, 여성은 4년에서 6년. 자, 수염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겨드랑이 털은 1에서 2년, 음모는 1에서 2년, 눈썹은 4에서 5개월, 속눈썹은 더 짧게 3에서 4개월. 그리고 몸과 팔과 다리에 있는 털들은 그 6개월 이하고요. 솜털이는 2에서 4개월, 연모는 솜털과 마찬가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발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제 모발의 밀도, 그 다음에 고착력, 강도, 굵기, 탄성도, pH, 질감, 가공성, 대전성, 모발의 색상 이렇게 해서 모발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다? 중성 아미노산이 가장 많더라.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조금 많은 것이 8번째에 있는 시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다. 자, 산성,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산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스파라긴산과 글루타민산 두 종류고요. 중염기성인 아르기닌과 히스티딘, 그 다음 리신 같은 경우 이렇게 세 종류.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성이 이렇게 총 13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18가지 아미노산의 집합체인 것이 바로 모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모발의 성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훑고 넘어갈게요. 모발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밀도, 자, 밀도는 일정 넓이에 차지하고 있는 모발의 모발이 생겨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위 넓이당 모발,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기초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조금 힘드셔도 같이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요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발의 성질 중에 이 정의는 단위 넓이당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만 번,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만 번 정도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1입방 센티미터 중에
120본 정도가 있는 것이 저밀도, 중밀도는 140에서 160, 고밀도는 200에서 250. 자, 요것이 바로 이제 밀도죠. 밀도 1입방센티미터 안에 이제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모발의 밀도를 구분하는 척도가 됩니다. 자, 모발의 성질 중에 고착력은요. 고착력은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두피로부터 뽑아내는데 필요한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상 모발 같은 경우에는 80g, 그리고 휴지기 같은 모발에는 20g, 지루성 탈모증을 유발한 경우에 성장기 모발이 20g 정도로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발의 성질 중에 강도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모발의 정의가 이제 바로 모발을 당겼었을 때 끊어지는 정도를 바로 모발의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발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모발의 직경과 손상 정도와 영양 상태, 수분 함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발의 강도는 정상 모발은 약 150g 이상이고 손상 모발은 약 100g 이하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발의 성질 중에서 굵기의 변화가 이제 생기는 시기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24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후에 모발의 굵기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모발의 굵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연령과 환경과 건강 상태와 탈모 진행 정도와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모발 굵기에 따라서 연모와 정상모와 경모로 구분하는데요. 연모 같은 경우에는 0.08mm 이하, 그 다음에 정상모는 0.15, 경모는 0.20 정도를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연모와 정상모와 경모로 구분한다. 모발의 성질 중에 이제 이 특징 중에서는 굵기도 모발의 성질 중에 한 가지로 속한다. 자, 모발의 성질 중에 탄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뭐냐면 물체의 외부에 대해서 일정한 힘을 가했었을 때 물체의 내부에서 물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모발의 탄성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모발의 탄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발의 수분 함유량과 자, 중요한 뭐겠습니까? 모발의 손상도 때문에 이러한 모발의 성질의 탄성도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이 모발의 탄성도 같은 경우에는 수분의 포화 함유 시 그러니까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도? 3에서 40%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발의 탄성은 1.5에서 2배 정도 길이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응용헤어 퍼머넌트를 하는데 왜 이것을 배워야 되느냐? 모발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펌을 하셨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모발이 수분이 있었을 경우에 최대 1.5에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파마를 와인딩을 했었을 때 어떤 정도로 감아야 웨이브가 형성되고 나서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오겠다. 이게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발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오시길 바래요. 자, 수분의 포화 함유가 이제 됐었을 때 1.5에서 2배 정도의 길이가 변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수분의 포화된 함유 상태였을 때 탄성도는 모발의 직경이 16% 정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펌을 하려고 하셨었을 때 모발에 수분을 분무를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모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모발의 굵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발의 이런 탄성도에 따라서 롯들을 말하자면 1호를 사용할지 2호를 사용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탄성도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퍼머를 와인딩을 하고 나서 약을 갖다가 연화 작업을 했었을 때 약을 바른 후에 5분을 있을지 10분을 있을지 15분을 있을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모발의 성질 중에 질감 같은 경우에는 모발 표면의 감촉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질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역시 모발의 손상도와 모발의 굵기가 되겠죠. 자, 당연히 손상도와 경모인 것 같은 경우엔 질감이 거칠겠죠. 당연히 건강모와 연모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자, 또 이제 퍼머넌트 웨이브 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모발의 다공성인데요. 이제 이 모발의 성질 중에 다공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발의 내부에 존재하는 공기층에서 얼마나 수분을 흡수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모발 표면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공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발의 손상도와 모발의 영양 상태와 물에 대한 친수성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모발의 이제 공기층을 이제 흡수하는 성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흡수성 모발을 이제 물을 되게 많이 함유를 하는 거죠. 함유를 하게 되면 반발력으로 어떻게 생기죠? 펌제라든지 염색제가 잘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발이 다공성을 지니고 있는지 지니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특히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분무를 했었을 때 모발이 분무를 쫙쫙 했는데 모발이 수분을 쫙쫙 빨아들인다. 그러면 바로 흡수성 모에 속하는 거고요. 오히려 모발이 또르륵거리면서 뚝뚝뚝뚝 흘러내린다. 이렇게 되게 되면 발수성 모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모발의 성질 중에 이제 색상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어요. 자, 이 모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색소 자극 호르몬인 이제 티로신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고요. 그 색소에 피로시나제라고 하는 이 세포 자극 호르몬이 반복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페오멜라닌과 이유멜라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멜라닌으로 변화가 됩니다. 분화가 됩니다. 분화. 그래서 페오멜라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란색에서부터 적색을 띠고요. 이유멜라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색에서 바로 검정색까지 색상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모발의 성질 중에서 색상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역시 모발의 특성 중에 하나더라. 자, 모발의 pH 요거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모발 같은 경우에는 산성으로 가게 되면 표피가 수축하고 단단해지면서 팽창이 돼서 부서지고요.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부드러워지지만 팽윤이 돼서 끊어지기도 합니다. 자, 모발의 대전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정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화가 되면 될수록 음이온화가 되면 될수록 대전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샴푸를 하고 린스를 해줌으로 해서 이 대전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발의 형태에 다른 분류도 있는데요. 모발은 직모와 파생모, 축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직모 같은 경우에는 생머리예요. 생머리. 곱슬레이트, 그러니까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지 않아도 쭉쭉 늘어지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직모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 특히 그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곱슬이라고 하죠. 반곱슬이라고 해서 컬리 헤어가 많습니다. 자, 반곱슬. 그 다음에 충모라고 해서 흑인종에게 많은 모발이 있고요. 자, 부모의 유전으로 직모와 직모가 만났을 경우에 97%의 직모가 나오고 직모와 파상모가 만났을 경우에 직모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자, 직모와 충모가 만났을 경우에 직모가 나올 확률이 높고 파상모와 파상모가 만나면 당연히 파상모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모발의 형태와 모경 지수에 대해서는 요게 지금 이제 그 동양인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직모다. 모경 지수를 이제 하는 것은 측정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발의 형태와 모경 지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본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 2, 3교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일주일 내로 다음 시간 수업 시간 전까지 요약 정리, 요점 정리한 것을 메일로 보내주시고 출력해서 대면 수업 때 뵙기로 할게요. 자, 1, 2, 3교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